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날씨처럼 오늘 시장도 조금은 아쉽게 또 동시효과까지 쭉 빠지면서 마감을 한 하루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000선이 붕괴됐고요. 네. 코스닥도 92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분위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에 몇 가지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2,000 종목 정도 내렸던데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또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전략 준비해뒀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피 4,000 위에서 주식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또 4,000 밑으로 내려와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화요일 팀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게 끝났다 보니까 두 분에 대한 의지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장 이야기부터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3거래일 연속 거의 18% 정도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어쨌든 반도체주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전략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번 주 유일한 하나의 희망이라면 마이크론.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브로드컴도 좋은 실적 내고도 급락을 해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은 실적 꽤 잘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이게 과연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가 궁금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좀 반도체 분위기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경계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브로드컴 하락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접근하실 때 결국에는 지금 뭐 브로드컴 우리 말씀을 잘 주셨던 대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계속 실적 발표에도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는 바로바로 지금 접근보다는 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지금 우리 급하실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접근하실 때는 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혹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거나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 갖고 계셨던 분들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내린 구간에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내년에 한번 흐름을 본다면 역시 뭐 D램, 슈퍼 사이클, 호황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HBM 출시 모멘텀 그리고 이런 구글, TPU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런 자체 개발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체 개발 모멘텀들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 잡아드리면서 결국에 지금 AI 산업 내에서 보시게 되면 옥석 가리기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반도체주가 다 똑같이 상승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관심주를 쭉 보실 때 어느 정도 이런 구글 TPU와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일단은 단기 조정 또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오늘 너무 어려웠다고 뭐 3달치 월급 오늘 하루 만에 날렸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상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지만 또 그래도 그나마 좀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그래도 증시를 받쳐준 모습인데 이쪽으로 좀 투자처로 옮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사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의 뭔가 잡음이 섞이면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고 하죠. 네. 큰 자금 움직이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일부 그쪽을 조금 드러내면서 이제 그쪽과는 상관없는 흔히 말하는 방어주 쪽으로 자금을 좀 돌리거든요. 하다 보면 이쪽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이러다가 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위로 올라가면 얘는 또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안 좋은가 보다 또 이쪽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또 좋아져 버리면 이쪽이 꺼져 버리니까 네. 이거 지금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 건지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단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라고 하는 이런 AI 쪽에 대한 매기가 100이었다면 그런 100에 대한 부분이 한 60에 70으로 줄었고 대신에 나머지 30에 40들이 지금 현재 낙폭과대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발 모멘텀에 힘입은 그런 기대감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의견을 좀 붙인다면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은 저는 시장이 의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과연 AI가 기업의 이윤을 크게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더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는 것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TPU나 GPU 관련된 기업들은 빠지는 거고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런 AI를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응용을 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더 로봇에 들어갔을 때 로봇 자동화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다라든지 또는 AI가 제약바이오와 융합을 하면서 신약 개발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대한 개발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응용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이런 수익성을 찾고 그런 이제 매출에 대한 가시화를 찾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런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뭔가 이제 포트를 좀 개선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르게 본다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마진폭이 줄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니까 그러나 국내에 대한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지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가격이 싸졌다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저가 매수를 우리가 한번 돌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단계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포트를 급격하게 이렇게 바꾸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이런 반도체나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서 7 정도를 가져가시되 나머지 30 정도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엔터주에 관심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7대 3 정도로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포트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또 자세하게 의견,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지금 댓글에서도 로봇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올랐지만 또 오늘은 로봇 2차 전지 위주로도 차익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또 테슬라는 또 뭐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최근에 틈새 종목들이었죠. 로봇 관련주나 2차 전지주 힘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쪽도 다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2차 전지는 워낙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아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두 분께 다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오늘 조정의 한번 모습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든 로봇이든 그동안의 단기간점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출회가 됐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를 봤을 때 유럽연합에서 이런 내연 기관차 금지 철회 계획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미국에서 포드에서 전기차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미국 포드가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이게 전기차 시장의 충격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뭐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기차 시장을 한번 생각했을 때 포드 전기차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품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장사가 어느 정도 좀 안 되니까 이게 사업을
축소했다 이렇게 한번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결국엔 지금 2차전지 아마 보유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2차전지의 핵심은 이제 ESS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ESS 분야에서 지금 호실적을 나타내주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2차 전지주들을 보실 때는 ESS용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양극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점으로 보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자리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점에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눌림을 받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월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구간을 뒤로하고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터닝 포인트가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2차 전지주는 이젠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중장기 관점에서 길게 보시는 전략, 그리고 2026년에는 저는 2차 전지는 좀 눌림을 줄 때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뭐 시장의 단연코 하두는 2차 전지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장기간 소외를 받다가 10월 달에 리튬 가격 반등 소식과 함께 2차 전지가 바닥권 탈출 시도가 있었고요. 다만 아쉽게도 11월 달에 올랐던 거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 지금 11월 말 12월 달에 뭐 당시에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또 바람이 지금 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확 꺼져 버리니까 이것도 또 이번에 반등이었나 지금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시장에 대한 그 이런 흐름과에 대한 이제 기간적인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잠시 한번 그 리튬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6월 달 이후부터는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8월 달 넘어가면서도 이제 리튬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10월 달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리튬 가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 때도 전구체 더하기 리튬이 들어가야 되는 리튬이 70%입니다. 그리고 양극재가 2차전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만큼 리튬이 중요한 거거든요.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왔음에도 왜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안 오르냐. 이거는 일부 선반영이 됐던 측면이 저는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가 낙폭과대 이후로 한 달 안에 금방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은 중장기적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대신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가 너무 빨리 단기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하락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더 지급해줘라는 거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그냥 늘리니까 이 보조금들이 대부분이 중국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국내 전기차를 콕 집어서 특정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줘라는 그런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대감들이 내년부터는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아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을 보고 좀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핵심은 ESS다라고 또 나연우 대표님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오늘 시장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나인호 파트너께서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 로보티즈 잘 가다 이제 오늘은 로봇주 좀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로봇주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런 LG에서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뒷배를 좀 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로봇 산업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쌍고점 저항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시세를 한번 뿜은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순환매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30만 원을 충분히 한번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70% 이상 익절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우리 20, 30%만 어느 정도 추세 꺾이기 전까지 좀 중장기 한번 포트 구성하시면서 갖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근 파트너께는 진성T 씨 좀 AS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의 흐름이 좋았는데 네. 뭐 오늘 장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성T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진성T 씨가 보면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제 탱크 같은 거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퀴 이름이 전문 용어로 무한궤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무한궤도에 대한 부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진성T 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설 중장비에는 대부분 다 이 무한궤도가 달려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진성T 씨가 최근 들어서 그런 건설 중장비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좀 올라오는 양상들인데 다만 이제 이 주가 추이 자체가 주봉 또는 월봉상에서에 대한 추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잠시 한번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랐던 이 14,000원 구간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해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 이런 매물대를 이제 공략을 하면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일단 머리를 들어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에 물량을 소화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런 종목군들 한 16,000원 이상까지는 우리가 좀 들고 가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저는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T 씨는 계속해서 끌고 가자, 로보티즈는 지금 한 70% 정도 익절하자, 이렇게 두 분 전략 정리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내년 1월을 위해서 연말에 준비해야 할 종목인데요. 이상로 대표님 바이닉스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대표님은 SK케미컬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시장 때문인가요? 두 분이 오늘 준비한 종목은 최근 주도주들은 아니에요. 좀 뭔가 장기간 좀 소외돼 있다가 이제 고개를 막 들려고 하는 약간 턴라운드성의 종목들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 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케미칼 어제 힘이 아주 좋았네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중기 안정형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화학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죠. 고부가 가치 소재예요. 코폴리에스터에서 본격적인 이런 실적 성장이 이뤄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런 실적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26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이젠 턴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좀 쌍바닥 다져주는 패턴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 기업은 좀 장기간으로 길게 한번 매크로하게 보신다면 거의 고점 대비 70% 이상 빠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낙폭을 뒤로 하고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낙폭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길게 보시고 목표가 95,000원 설정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네, 바이넥스 바이오 일단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뭐 1년 내내 헤매다가 지금 12월 들어서 고개를 네. 살짝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오송 공장에 뭐 인증 기대된다라는 보고서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2025년도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잡으면 ADC, 뭐 항체약물 접합제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장기 지속형 치료제 또는 뭐 유전체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유행을 좀 탔습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트렌드 안에서 본다면 이제 CDMO나 CMO 관련된 부분도 좀 확장되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업을 더 뽑는다면 이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CM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고 저는 이제 2026년도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숫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만큼 실적이 좀 찍힐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과거 이제 치료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CMO에 대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CDMO까지도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봅니다. 주가 추이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장기가 240선과 480선, 그 1년간의 평균 주가와 2년간의 평균 주가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단계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15,600원, 16,000원 부근에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SK케미컬 그리고 바이넥스 두 가지 이번 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이걸 꼭 주문을 넣어놨는데, 예. 네. 사실은 다른 게 더 궁금한데 그건 안 되겠지. 오늘은 조금 더 먼저 궁금하셨던 거 먼저 들어볼게요. 예. TC 머티리얼즈를, 네. 예. TC 머티리얼즈. 4,850원에 샀는데, 네. 그게 오늘 아침에 4,900 얼마까지 올라가더만은, 네. 몸 팔고 그거 답은 내려갔네요. 또 네. 못 파셨어요, 자, 결국에는. TC 머티리얼즈도 궁금하시고 딴 것도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일단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TX라고 네. 신규 종목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내가 꼭 좀 상담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그래도 95,000원에 매수했는데, 예. 95,000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조금 속을 상하게 하셨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CMTX가 네. 그게 이제 뭐 많이 내려왔다고 샀더만 줄줄줄 흘러가지고 지금 막 내려온 것 너무 두렵기도 같아서. 하고, 예. 내려온 것 같아서 매수하셨는데 계속 더 빠져서 속상하신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요거 두 개 같이 봐드릴 수 있으면 봐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TC 머티리얼즈를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 좀 봐주시고 네. 이상로 파트너께서 또 급하게 사주신 종목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TC 머티리얼즈부터 들어볼까요? 네, TC 머티리얼즈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전력 인프라 쪽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AI 산업 확대에 따른 이런 그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이런 인프라 수요가 굉장히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정책에 따른 수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 특히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상승이 이미 선 반영돼서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프리마켓에서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5,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 조금 저는 비중을 축소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저는 위로 열려 있다고 보지만,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번 시세를 뿜어주면서 한번 쌍고점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4,8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우리 주봉을 봤을 때 우리 오늘 보시면 매수가 정도가 한번 주봉에서도 한번 저항, 밴드 상단에서 한번 저항에 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낙폭을 뒤로 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4,8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일단 목표가, 매수가 정도로 설정하시고 단기간에 한번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이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뭐 강하게 좀 더 상승이 나올 경우는 좀 5,000원대까지, 5,000 이상원대까지 보시는 전략까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종목이 다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신규 상장 기업들 좀 빠지면 좀 사는 걸 좋아하시는 네. 그런 패턴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자, CMTX도 이것도 지금 신규 상장하고 쭉 빠지는 것보다 안 빠지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살짝 물린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CMTX 같은 경우에 뭐 공모 가격을 보면 6,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54,000원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따상이 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데, 지금 보면 이제 71,500원까지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은 나오지만 사실 공모 가격이었던 65,000원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71,500원대는 이제 바닥이 일부 형성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밑에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는 이제 8만 원 선 부근 자체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8만 원 부근에 좀 내려간다면 단가를 조금 더 한번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는다면 한 8만 원 부근 자체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대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상방의 10만 원 정도까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65,000원대가 공모가인 기업인데 상장하면서 14, 15만을 출발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따상 넘어서 출발했다가 곧바로 그냥 엎어져서 7만 원까지 불과 진짜 3, 4주 만에 그 반토막이 났던 기업입니다. 다행히도 어쨌든 공모가가 65,000원이다 보니까 대충 한 7만 원대 사방 잡고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은 잡은 것 같으니까 살짝 물을 한번 탔다가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조적으로 올해 적자고요. 내년에 순익 추정치가 한 5, 600억 뜨네요. 이러면 대충 뭐 10만 원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처음부터 또 두 가지 종목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TCK 들어왔고요. 매수가 145,700원입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에도 움직임이 없어서 교체 매매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 소식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바꿔버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꿀까요? 네, 뭐 지금 현재 TCK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리면서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TCK 같은 경우 소모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뭐 우리가 실리콘 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모품이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한번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다가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이거는 TCK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TCK에 대한 업황이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엔 다시 한 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넣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15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넣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홀딩 하시면서 15만 원까지 반등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업황이 나쁜 거는 아니고 이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15만 원 목표로 잡고 홀딩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목소리가 어떻게 장이 안 좋은데 목소리는 좋으시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PNT요. PNT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꽤 빠졌을 텐데 많이 괜찮으세요? 빠졌어요. 그렇죠? 요거 최근에 좀 매수하셨어요? 저 12월 8일 날 매수했어요. 12월 8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혹시 얼마 정도 되실까요? 43,000원에 10%요. 43,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좀 고민되세요? 이게 5만 원 좀 넘겨갈까 싶어가 좋다 그래가 샀거든요. 실적도 5만 원. 괜찮고. 네. 그래 2차 던지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탁 빠지네요. 계속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5만 원에 갈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거 먼저 확실하게 살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네, 자, 이거 뭐 목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막 듭니다. 자, 어쨌든 5만 원은 가지 않을까 하고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지금 물려버리신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PNT 뭐 여유는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할까요? 네, 먼저 우리 홀딩 하시는 의견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오늘 이거 마찬가지로 꼭 이 PNT만 2차 전지에서 빠진 게 아니라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기타 등등 대장주 성격인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같은 이런 동반 하락이라 보시면 되겠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결국엔 2차 전지주들 최근에 좀 다르게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강조드렸던 ESS, LFP 이쪽을 좀 강조를 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아직 그 상업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자회사를 통해서 ESS, LF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려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최근에 오늘 하락을 보시게 되면 역시 2차 전지 하락과 함께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 느낌이죠. 다만 2차 전지주들은 너무 저는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 스탠스로 한번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우리 말씀 주셨던 여기 5만 원,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한 5만 원 설정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을 한번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당연히 우리 좀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PNT는 연매출 좀 한 1조 정도는 나오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뭐 한 1,300~1,400억 정도는, 순이익도 한 1,000억 내외가 나오는 기업이라서 보통 시총이 한 1조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1조 원 밑에서는 구태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자 보니까 시가총액이 9,500억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1조 원이 한 43,000원 정도 되는데 고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그 위로 이렇게 넘어가면 좀 차익 실현 시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PNT 일단은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역시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오늘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기- 궁금하세요? DI. DI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반도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게 고민돼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저희 25,000원에 30%요. 25,000원에 30%요. 예. 그러면 뭐 한 10월, 11월 조금 올랐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글쎄, 그럼 모르고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안 올라가고 안 빠지니까. 올라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꽤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30%면 뭐 비중이 좀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하고, 대덕전자를 조금 샀거든요. 대덕전자도 매수하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나 보다. 그러면 저희가 DI 일단 상담 도와드리고 의견 들어보도록 대덕전자도 같이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예. 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DI를, 나연호 파트너께서 대덕전자를 바로바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I 최고 모양새는 좀 안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후공정이라고 하면 거기서 검사 장비가 있고 검사 종합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YC 이런 기업들,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검사
또는 이제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DI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납품하는 버닝 테스트라는 것이 후공정이 미세화되고 복잡한 공정이 들어갈 때마다 좀 더 수요가 증가하는 그 검사 장비거든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다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내려가면서 가치 주가는 좀 빠져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했다는 가격대 25,000원대, 26,000원대가 보면 사실 이제 전고점 부근에 대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봉 패턴입니다. 여기서 한번 뜨고 그다음 여기서 한번 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봉만 보지 말고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이번에 떴을 때 거래가 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하방에서 이제 첫 파동으로 올라오는 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보면 고점에서에 대한 빠져나가는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잡아줬던 19,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있는 한 18,000원 자리는 오히려 강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반등 자체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올려서 넘겨본다면 적어도 한 23,0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정도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아쉽게도 매입가보다는 목표가를 낮게 잡아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은 회사인데 좀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덕전자는 요즘 좀 관심 있게 모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대덕전자 PCB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런 PCB 만드는 대덕전자라든지 뭐 TLB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호실적을 DDR5램이라든지 이런 기판 쪽에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덕전자도 작년 대비해서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본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 조정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당연히 홀딩하시는 의견 잡아드리면서 우리 반등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우리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5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 설정 잡아드리니까요. 우리 1차, 2차 목표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도 최근에 외국인은 뭐 매일 사고 있는데 기간은 지금 11월 말부터 좀 차익 실현 나서고 있다는 점, 요 정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